네, 오늘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 2,337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분간 확진자 수가 늘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의 방역과 예방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은 염태현 수원시장 또 김지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국 지자체들마다 긴박한 상황이지만 특히나 또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만 해도 3분이 또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현장을 지키다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모셨는데요. 첫 질문으로 늘 김지수 기자가 현황을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도 지금까지의 집계 현황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1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는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사망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13명이며 이 중 7명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27명입니다. 치료받는 환자들 중 16명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 중 10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든지 스스로 호흡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위중합니다. 예. 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환자를 그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자 수가 많다 보니 병상이 부족해서 이런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당국은 그 환자의 그 중증도를 호흡과 맥박과 같은 5가지 지표로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경증부터 위중까지 4단계로 환자를 분류해서 예. 이것을 바탕으로 입원과 격리 해제 때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23일이었죠. 정부가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 심각 위기경보 심각 2단계는 2009년 신종플루 때 발용하고 그리고 11년 만에 지금 나온 조치거든요. 예. 이것은 2019년도 신종플루 때는 74만 명의 확진자와 263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위중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그때 또 2015년 메르스 때 이때도 검토되었다가 말았던 전국 단위 모든 학교의 휴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번에 개학 연기로 최초로 이루어지는 정도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또 심각함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 행정력 외에 소방, 경찰, 의료, 군부대까지 행정이 총동원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모두 다 이런 코로나19 대책에 발맞춰 있습니다. 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1대1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죠.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전 행정력을 총력 대응 체계로 바꿔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드라이브 스루형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가장 간편하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별진료소 우리가 보통 텐트를 쳐놓는데 텐트에 네네.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 있다가 거기서 문진을 하고 검체 채취를 하면 소독이라는 그 텐트 안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밀려있는 검체 채취자들을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네. 어제도 이제 입원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던 일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만큼 좀 방역 대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당국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자가 격리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예. 대구에서는 무더기로 환자가 쏟아져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약 680명의 환자가 코로나19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고도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그 주치의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예. 그 중앙임상위원회는 경증 환자를 자가 격리에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자는 건데요. 예. 우리가 슈퍼 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현재 지목되고 있는 그 31번 환자, 네.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계속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전문가들은 그 경증 환자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회복기로 접어든 환자는 자가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당국은 어젯밤 늦게까지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이런 안건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복기로 접어들었거나 완치돼 격리 해제를 눈앞에 둔 환자들의 기준을 완화해서 퇴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장 입원이 급한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큽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그 중증 환자들의 사망 위험을 줄이려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그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 지금 198개가 국가 지정 음압병상인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데 예. 다행인 건 대형 민간병원에서 음압병상을 이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아산에서는 예. 얼마 전에 김천의료원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를 이제 이송해서 받아서 현재 환자가 이제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22개의 음압병상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받기로 했고 뭐 서울성모병원도 한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그 환자를 받기로 했고 또 이제 메르스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삼성서울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이후에 17개의 음압병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의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98개고 그 민간병원과 그 공공병원에 한 800개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병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동안 시장님께서 이제 기초지자체들의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끊임없이 건의하셨습니다. 예. 그제 이제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실현이 됐죠. 예.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역학조사관의 권한이 없어서 제때제때 그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시장을 했는데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처절하게 겪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도 역학조사관을 두고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예. 그동안 전혀 제 주장이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급히 만들어진 감염병 3법 이 안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즉시 이번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요. 바로 엊그저께 됐죠. 그날은 이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을 넘던 그런 네. 날이었습니다. 예. 저로서는 앞으로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은 전국적인 뉴스일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방문했던 곳에 대한 동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알아야만 자신이 그로부터 접촉됐는지 여부를 알고 또 자가 격리를 하거나 능동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번에 감염병 3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이 안에 이제 개선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에 드디어 안전의 자치분권의 한 단계가 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있는데 대응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2015년 메르스를 겪고 나서 당시에 바로 메르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백서로 담고 그때 네.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그것을 정책으로
꼭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예.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 담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제가 2018년 정부에 건의서도 내고 2019년 여러 가지 활동 속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게 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네.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 역학조사관인데 예. 그 외에도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그 확진 환자의 그 증상 발현일 하루나 이틀 전부터를 그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예. 저로서는 이것이 자가 증상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부터 입국했던 시점부터 네. 관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 또 확진 환자의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이미 상당한 밀접촉자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동선이라든지 관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체 검사가 지금 그 선별진료소에서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을 갖고 이제 검진 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검진 기관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네, 메르스 네. 때 질병관리본부 한 곳에 하다가 그때 워낙 그 정체가 심하니까 그것을 이제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풀었는데 그거 갖고도 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각 그 광역자치제별로 몇 곳을 더 선정했는데 그거 갖고도 충분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처음으로 지난주에 그 대학병원까지를 그 개방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이 검체 검사 기간을 늘려야 된다 아하.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지금 바로 그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압병실을 공공의료기관은 대폭 확충을 해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건 그 우리 씨가 그 기초지자체 최초로 한 일인데 지금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 그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그 별도로 그 병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혹 부조상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자가격리 임시 생활시설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런 것들의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예. 이런 정책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예, 계속 지역 감염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들이 감염되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 당장 들어온 속보 소식이 있다고요? 네. 지금 방금 연합뉴스를 통해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예. 대구서 자가 격리 중이던 69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네. 그 사망 후에 이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우려하는 이 상황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하루빨리 자가 격리 상태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사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자가 격리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뭐 우한 교민들을 임시 시설에 그 수용을 네, 해서 네. 관찰하듯이 이들을 큰 어떤 시설에 아하. 수용을 시켜서 의료진들이 상주해서 이들을 관찰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네,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물은 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그 대구 지역 의료 봉사를 지원한 의사와 간호사 등 그 의료인은 850명을 넘었습니다. 예. 이 수치는 당국의 지원 의사를 밝힌 의료인 현황입니다. 당국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대구 지역에 파견된 군의관,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소속 의료인은 그 2주 파견 업무 이후 교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의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선별 진료소에서 일하거나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은 사실상 24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구 지역에서 환자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또 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데요. 예. 물론 의사와 간호사가 지금 한 분이라도 더 대구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워낙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뭐 의대나 간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의료 행위는 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와 간호사 옆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빼내는 역할이나 어떤 설문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할 때 옆에서 보조 업무를 해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러한 인력이라도 좀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료진들이 많이 애쓰고 있고 애로사항도 참 많을 텐데 좀 효율적인 대처가 얼른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국민들이 그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확진자 동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그리고 정보 공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질본에서 관리 지침에 의하면 방역 후 1일 폐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방역을 하게 되고 1일 폐쇄를 하면 그 즉시에 또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공개를 하는데 예. 그 동선 공개는 지자체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질본에서 파악한 확진자의 동선에다가 우리가 또 파악한 것을 또 정보 공개를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그 일정 부분 지키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우리 시의 대표 SNS나 시장의 SNS 같은 걸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정보 공개한 숫자로 접속된 사람이 보통 16만 이렇게 되거든요. 와,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300만이 넘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예. 안타깝기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보 그리고 공개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신속한 정보 공개 이것을 끊임없이 이 권한의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예. 방역과 정보 공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역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드론 방역입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그 드론 교육과 방역 사업을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드론 중에서 방제용 드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과 자연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고요. 예. 그것을 또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농생명과학부 학생들이 자신들이 동아리 안에서 드론 조종사로 참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소독약을 제공하고 그리고 방역 용품을 지원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그 살포를 할 수 있는 드론에 띄워서 그 학생들이 조종을 하고 예. 그 사람 손이 닿기가 어려운데 또 넓은 면적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에 7시간씩 2주간을 42곳의 초중고 운동장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이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학부모들이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이런 네. 부분을 해소하죠. 일반 사람이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방역도 할 수 있고 또 예. 직접 사람이 방역하지 않으니까 좀 더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저로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사회적 기업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곧 3월이고요. 새 학기를 앞두고 이 개강을 하게 되면 중국의 유학생들이 다수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원에도 좀 대학교가 여럿 있는 편인데 수원시의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 한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만 해도 우리 시 관내 대학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2주 전에 수원시 관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다니는 대학교, 이를테면 성대, 아주대, 경기대 이런 곳의 총장님들과 함께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 학생들이 혹시라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 위험성을 차단시키는 버스를 별도로 그 운행해서 그 감염 확산을 막는 일을 하는데 또 이 중국 학생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그 버스를 탈 때 코로나19 생활 지침을 줘서 네. 격리 생활에 꼭 지켜야 될 사안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관내대학이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온 학생들은 기숙사 한 동씩을 이 중국 유학생들의 그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로 내놓고 와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예. 학교에서 엄격한 격리 생활을 통제를 하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학교 밖에 이렇게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1대1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격리 생활을 아하.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개학을 맞는 우리 그 학생과 지역 사회가 덜 불안해하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까요. 좀 철저한 이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좀 대국민 담부에 나섰다고요? 네, 이제 의사들의 이제 단체죠.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국민 개개인은 외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것이죠.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리는 이 대응 방식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둬서 전파를 막는 그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법입니다. 그 의사협회는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의 역할이라면서 정부와 기업도 재택근무 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그 전문가 집단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신종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그 대한감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감염학회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 의사들의 모임인데 이들은 해마다 이제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감염내과 의사들과 만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견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논문을 발표하고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도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들이 그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그 가장 많은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현재로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사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모임, 그야말로 그 의료인들의 모임인데 지금 2,000명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예. 다시 한번 국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위생 수칙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당국이 앞으로 1, 2주 안에 정말 그 확산세를 꺾어야지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뭐 위생 수칙을 준수하세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전문가 집단이 강조하고 뭐 예방 약이니 백신이니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위생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진자 지금 치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접촉자와의 관리인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 유스호스텔 숙소를 임시생활시설,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로 예.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마련한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자가격리를 한다면 한국의 가옥 구조상 다가구 주택이나 뭐 아파트 이를테면 4인이 있는데 방이 2개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한 방씩 쓰는 자가격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접촉으로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스호스텔을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곳에 이곳에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모시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권과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지금 거기에 우리 시만 해도 13분이 그곳에 머물면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또 그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철저한 통제와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외출이라든지 면회 같은 것들을 막게 하는 시스템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꼭 지자체로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런 정도의 준비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예.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심이고
또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그 혐오나 또 일방적 그 비난 이런 예. 것들입니다. 예. 이분들도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같이 보듬어 안고 함께 공동체를 살리는 정신으로 그렇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김지수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지자체 대응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